자, 72회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과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한대요.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 자, 첫 번째 그러면 10월에서 12월. 자, 매출 자료의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이 3억 5천에 3,500이래요. 자, 어디 입력하시면 돼요? 1번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3억 5천에 3,500.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은 몇 번이요? 3번. 여기에 2천에 200. 다음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금액 간주공급이니까 세금계산서 안 나오죠. 자, 시가가 300이에요. 부가세 신고할 때는 시가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과세의 기타에다가 300에 30. 다음 수출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 수출이니까 영세율의 기타예요. 6번에다가 2,800만 원. 자, 이렇게 매출이 됐고요. 다음 매입 990cc 경차 구입액 영업용 사용 목적이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매입의 세금 계산서 수취분 자동차는 고정자산이죠?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의 세금 계산서에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3천에 300. 자, 잘 보세요. 얘는 지금 공제가 되는 애죠. 1000cc 초과분 아니니까. 만약에 얘가 1000cc 초과분이라면 여기에 쓰고 여기에다 한 번 더 써야 돼요. 공제 못 받는 거니까. 되셨나요? 근데 얘는 지금 공제가 되는 애니까 여기만 쓰고 말아도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세금 계산서 매입액. 그러면 매입의 세금 계산서 고정자산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반에다가 500에 50을 쓰는데 얘는 불공이죠? 불공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다시 써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이다. 그러면 두 번 쓰셔야 돼요. 다음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매입액이래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매입액 세금 계산서에 원재료니까 일반에 해당하겠죠? 그럼 여기에다 더해줘야 돼요. 2억 2,500이니까 2억 3천에 2,300 쓰시면 되고. 다음 간이과세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법인 카드 결제액. 원래 카드 결제하면 여기 매입에 그 밖에 공제 매입에 여기에다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간이과세자잖아요. 그럼 간이과세자한테는 신용카드 영수증 받아와도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얘는 가산세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7점이래요. 자, 73회 부가세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소망의 2020년 제2기 부가세 신고서 확정 신고서 10월에서 12월 작성하시오. 단,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전표 입력 사항과 구비 서류 작성은 생략하며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작성할 것.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한다. 이랬네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열으셔서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첫 번째 보시면 매출 자료의 첫 번째 제품 매출 3억 원 부가세 별도라고 써 있고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매출의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1번에다가 3억에 3천 쓰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 5,5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자, 세금 계산서는 미발급했고요. 자, 매출에 신용카드니까 자, 여기 3번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니까 5,000에 500을 쓰셔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 4천만 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대요. 매출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5번에다가 금액은 4천에 자, 부가세는 없죠. 영세율이니까. 다음 재화의 직수출액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 계산서는 미발급했대요. 외국에 직접 수출했다는 얘기네요. 자, 수출이니까 영세율의 기타 6번에다가 1억. 자,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 채권 1,100만 원 부가세 포함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했대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대손세액 공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자, 공제를 받았다니까 마이너스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만? 부가세만 쓰시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대손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마이너스로 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매출세액은 끝났고요. 다음 매입자료. 첫 번째 원재료 매입했대요. 1억 8,500인데 부가세 별도고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매입의 세금 계산서는 크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요. 자, 고정자산 아니면 그냥 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재료니까 일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억 8,500에 1,85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접대비 관련 선물 세트를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예요. 1,500만 원 부가세 별도. 그러면 일단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일반이에요. 고정자산 아니니까 일반에 지금 1,500만 원을 포함해야 되니까 2억이 되겠네요. 2억에 2천인데 얘는 접대비라서 불공이죠? 불공이면 여기다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공제 못 받으니까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1,500에 150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썼다가 빼줘야 돼요. 다음 법인 카드로 구입한 원재료 매입의 카드고 원재료니까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고정자산 아니니까 일반 매입에다가 770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요. 700에 7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900만 원. 근데 예정신고 누락분이고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했대요. 자, 그러면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12번을 클릭하시고 근데 여기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입력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그래서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니까 여기 38번에다가 900에 부가세 별도니까 9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산세는 매출을 누락시켰을 때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매입의 누락은 가산세 없습니다. 자, 기타에 보시면 당사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함 그랬죠? 그럼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 보이시죠? 54번에 여기에다가 10,000원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가산세가 없겠죠? 되셨으면 74회 부가세 2번으로 갈게요. 자, 74회 부가세 2번. 다음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한 자료이다. 아래 주어진 자료만을 반영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의 기타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하고, 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이 밑에 내용을 쓰다 보면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가세 신고서 열으셔서 10월에서 12월 한 다음에 혹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저는 10,000원을 먼저 써요. 되셨으면 1번부터 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제품 매출은 2억 원이다. 부가세 별도래요. 매출의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몇 번? 1번에다가 2억에 2천만 원이고요. 다음 2번 수출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다. 자, 매출의 수출이니까 몇 번이죠? 영세의 기타 6번에다가 2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220만 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대요. 자, 공제를 받겠다라는 거니까 대손세액 가감해서 마이너스 얼마만 세액만 공제받는 거니까 20만 원만 쓰셔야 돼요. 다음 4번 카드 매출로 5,500, 현금 영수증 매출로 110만 원이 발생하였다. 본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면 카드잖아요. 근데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같이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3번에다가 합쳐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5,100만 원에 510만 원이겠죠? 다음 5번 구매 확인서에 의한 원재료 매입 4천만 원으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함. 자, 매입의 세금 계산서예요. 그쵸? 자, 매입의 세금 계산서 수취분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에 해당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4천만 원. 400만 원 쓰시면 안 되죠? 얘는 영세율이니까. 다음 6번 배기량 2000cc이며 4인 승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부가세 포함 1650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일단은 매입의 세금 계산서에 차량운반구니까 고정자산에 해당하죠?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그래서 여기 11번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부가세 포함 1650이면 1500에 150이고 근데 얘는 공제가 안 되는 애죠?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1500에 150. 다음 7번 전자세금 계산서로 받은 전기요금 80만 원의 부가세 별도는 이익이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자, 전기요금은 내가 전기를 산 거잖아요. 그죠? 매입에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에다가 80만 원에 8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가산세 없습니다. 8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자, 여기 21번에다가 150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4회를 해봤고요. 또 75회로 넘어갈게요. 자, 75회 부가세 2번.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와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10월에서 12월
자, 매출 자료 1번부터 볼게요. 1번,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4억 5천, 부가세 별도래요. 자, 그럼 매출의 과세의 세금계산서니까 1번에 4억 5천에 4,500만 원. 다음 2번,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3천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신용카드는 3번에다가 3천에 300이겠죠. 다음 3번에 직수출이니까 6번 영세율의 기타에다가 1억. 다음 4번 예정신고 누락분이래요. 2020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행된 카드 매출을 예정신고 시 신고 누락하고 2기 확정신고 시 신고하였는데 그 금액은 1,100만 원 부가세 포함이었다. 자, 친절하게 가산세라고 알려줬네요. 가산세 계산 시 부정행위가 아니고 미납일수는 92일로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매출의 카드 누락이죠? 그래서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에는요, 세금 계산서 아니면 기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카드니까 기타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이겠죠? 자, 얘는 잘못한 거니까 가산세 내야 돼요. 자, 일단 가산세는 마지막에 할게요. 자, 매출 자료 됐고요. 매입 자료에 1번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이 2억 7천, 부가세 2,700이 있는데 이 중에는 2,500cc 5인승 승용차 구입한 게 5천만 원에 500만 원짜리가 있고 나머지 2억 2천은 부가세 2,200. 요거는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액으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자, 매입의 세금 계산서 일반에다가는 2억 2천에 2,200만 원만 쓰시고 고정자산에 승용차 산 거 5천만 원에 500만 원. 그런데 이 고정자산이 불공이죠?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5천에 500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매입자료의 3번 현금용 수준 과세 매입의 공급가액이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인데 전부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으로 매입세 공제 대상임 그랬네요. 자, 그러면 매입의 카드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에 일반 매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기타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서류로 제출하였음 그랬으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마지막 가산세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 가산세 탭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 뭘 잘못했어요? 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가 잘못한 거를 찾아내려 가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지금 사업자 등록 안 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한 거 아니죠? 지금 뭘 잘못했는데요? 카드 매출을 누락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발급한 거 아니고 지연 수치도 아니고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 부분은 다 무시해요. 그죠? 내가 지금 잘못한 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밑에 내려와서 무신고는 아니고 과소신고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신고를 누락시켰다. 신고를 누락시켰는데 무신고는 아니고, 그죠? 신고는 했으니까 부당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소 초과 환급 일반에다가 자, 얼마를 안 냈어요? 세액을 안 낸 건 100만 원을 안 낸 거예요. 그죠? 신고해서 누락한 거죠? 자, 조심하실 거.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다 공급가액을 쓰는 거예요. 얘도. 얘까지는 다 공급가액이고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만, 요에만 세액이에요. 세액. 자, 그러면 얼마를 100만 원을 납부를 안 했다.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액의 10%. 지금 3개월 안에 신고했으니까 75% 감면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만 원에 25%만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2만 5천 원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요. 여기에서 작성 방법 펴기 누르시면 여기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외 일반 과소 초과환급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그래 놓고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우리는 일반적인 문제들은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3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내는 75%를 감면해준다. 가산세 감면은 예하고요. 신고불성실하고 영세율 과세표준 요것만 감면이 있습니다. 공 10월 25일까지 하는 거죠? 7월에서 9월 거를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신고하고 있으니까 2021년 01월 25일. 그럼 92일 나오네요. 그럼 확인하시면 가산세가 23,000원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은 없죠? 자, 가산세가 더 없네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76회 가볼까요? 자, 76회 부가세 2번.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 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당 과소 신고가 아니며 예정 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0일이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시오 그랬네요. 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요. 전부 다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열으셔서 지금은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4월에서 6월 건 따로 없고 예정신고 누락분만 반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1번 보세요. 매출 자료의 첫 번째, 당사의 제품을 주식회사 태흥무역에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 공급가액 600에 부가세 0원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은 했는데 누락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 영세율 세금 계산서죠? 자, 그래서 여기 35번에다가 얼마? 600만 원 쓰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당사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주식회사 한우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자, 그러면 매출에 세금 계산서를 누락시켰다는 얘기죠? 자, 발급 전송은 다 했는데 신고만 누락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매출에 과세에 세금 계산서니까 33번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다음 세 번째, 당사의 제품 440만 원 부가세 포함을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매출하였다. 자, 매출의 신용카드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아니면 기타라고 했으니까 34번에다가 400에 4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매입 자료의 첫 번째 주 정상에서 1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 공급가액 800에 80을 2월 22일에 지연 수취하였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2월 20일이니까 확정 신고까지는 지연 수치 가산세를 내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입의 세금 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38번에다가 800에 80만 원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산세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산세 들어가셔서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찾을게요. 자, 사업자 등록은 없고요. 미등록 없고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없죠.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 있죠. 맨 마지막 거 800만 원짜리 지연 수치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연 수치에다가 800만 원 공급가에 그러면 4만 원이 가산세로 나와요. 다음 미발급 없죠? 지연 전송, 미전송 없죠? 세금계산서 제출불성실 없고요. 자, 신고 안 한 거 있죠? 세액 신고 안 한 거 있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세액 신고 안 한 게,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얘가 140을 신고 누락한 거예요. 맞죠? 세액 신고 140을 누락했어요. 신고 누락했는데 얘네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140에 80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신고 안 한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60만 원만 신고 안 한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빼고 해야 됩니다. 140에서 80은 매입세 공제 받을 거니까 실제로 신고 누락한 건 60만 원만 안 했다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60만 원에 10% 지금 3개월 안에 신고했으니까 75% 감면해 주겠네요. 6만 원에 0.25만 하면 되니까 15,000원을 신고 누락시켰네요. 그래서 신고 누락, 신고 불성실 가산세 15,000원. 자, 납부지연은 따라다닌다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60만 원에 자, 원래는 언제 했어야 된다고요? 1월에서 3월분은 4월 25일 날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04월 25일. 근데 이걸 지금 확정때 하고 있는 거니까 2020년 07월 25일. 문제상에선 90일이라고 해놨죠? 이건 옛날 문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요대로 계산하세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날짜에 맞게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확인하시면 13,650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있나요? 영세율 신고 안 한 거 있어요? 있죠. 첫 번째 게 그거였잖아. 매출의 첫 번째 거. 당사의 제품을 주 태형무역에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했지만 누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에 600만 원을 쓰시면 3만 원이 나오고요. 얘도 3개월 안에 신고했으니까 75% 감면해줘요. 그럼 3만 원에 대해서 25%만 내면 되죠? 그래서 7,50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되셨으면 또 77회 가볼까요? 자, 77회 부가세 2번. 자, 부가세 신고서. 다음은 2020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 등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10월에서 12월이고요. 자, 매출 자료에 1번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9억 8천. 9억 8천 부가세 별도.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9억 7천이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1,000만 원 있대요. 아, 요거 가산세가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9억 8천에 9,800이 맞아요. 전자세금 계산서든 종이세금 계산서든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맞으니까. 근데 자,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산세 누르셔서 여기에 전자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하는 걸로 본 거예요.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의무인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자, 얼마짜리라고요? 1,000만 원짜리. 자, 엔터를 치시면요. 얘는 미발급은 원래 2%예요. 근데 얘는 종이세금 계산서라도 발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1%로 가산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얘를 1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원래 미발급 가산세는 2%인데 종이세금 계산서라도 발급을 했으니까 1%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 이론 문제 할 때도 이 얘기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산세 아직 안 배웠는데 왜 벌써 나왔죠? 라고 얘기한 적이 있네요. 자, 1번은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매출 자료에 2번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2,200만 원이 있네요. 부가세 포함이니까. 자, 3번 여기에 신용카드 2,000만 원에 200만 원이고요. 부가세 포함이니까. 다음 3번에 보시면 현금 과세 매출액이 1,155만 원이 있는데 부가세 포함이고요. 근데 현금 영수증 발급분은 1,100이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은 55만 원이래요. 현금 영수증은 여기에다가 같이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3번에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플러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000에 300이 되는 거죠.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 55만 원은 증빙 서류가 없는 거잖아요. 증빙이 없으면 몇 번에? 4번에다가 50만 원에 5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4번 직수출이네요. 직수출액은 영세율의 기타 6번에다가 5천만 원 써주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금액이 4,400 부가세 포함이래요. 자, 공제 받는 거니까 대손세 가감에 가서 마이너스 부가세만큼만 400만 원만 공제를 받는 거죠. 자, 매출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매입자료 1번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7억 2천에 부가세 별도인데 원재료 매입분이 6억 2천이고요.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분이 9천.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분이 1,00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접대 목적도 일반에 해당하니까 일반 매입에 6억 3천. 네, 6,300. 그런데 이 중에 1,000만 원은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써줘야 돼요.
접대분. 그리고 고정자산, 기계장치 산 거를 11번에다가 9천만 원에 900만 원 이렇게 쓰셔야 그래야 얘가 7억 2천으로 되죠. 자, 7억 2천인데 1천만 원은 공제를 못 받아서 7억 1천에 7,100이더라. 이렇게. 다음 2번에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3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21번에다가 300만 원. 자, 마지막 기타에 보시면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없대요. 자, 그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2번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로 함.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 여기 아이고, 클릭하셔서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요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